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블록체인 분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기술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외 현황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표준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블록체인 관련돼서 프로토콜 스택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기술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서 탈중앙 어떤 프로토콜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2P 환경에서의 어떤 분산 원점 기술이라든지 탈중앙 프로토콜이라든지 합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그 위에 분산 원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한 그 프로토콜 스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제출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것은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EOS 이런 것들이 주요 그런 플랫폼으로 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금융권에서 CBDC라든지 또한 문서 관리라든지 그리고 특히 온라인상으로 그 전자투표를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의 과연 블록체인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응용 분야에서 그 기여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측에 보면은 두 개의 그 플랜이 있는데 그 정보 보호하고 그다음 관리 기술이 있어서 정보 보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원 관리에서 이제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평면에 있어서는 그 거버넌스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산 원장 플랫폼이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표준화 기구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국제적으로는 ISO의 TC307이 실질적으로 표준을 블록체인 표준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ITU도 사실 그 분산되어 있지만 스타디 그룹 16, 스타디 그룹 17, 스타디 그룹 20. 그 스타디 그룹 16은 멀티미디어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17은 정보 보호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SG20은 IoT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표준화 기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DIF가 그 블록체인 관련된 표준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EEE에서도 지금 현재 표준 블록체인 관련된 표준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TTA, PGT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그 미러 커뮤니티 그리고 포럼들이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는 두 개의 부처가 지금 관련이 있고요.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실은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행안부가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관심과 실질적인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세 개의 부처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현안 분석으로 정책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 인프라 KBTF 코리아 블록체인 트러스트 프레임워크 도입을 2022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NFT 보안 협의체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안부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금 현재 발급해서 시행하고 있고 모바일도 공무원증 이걸 하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그 국민들한테 신분증을 이렇게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행안부가 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부산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개발 특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규제에 의해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산 내에서는 그런 특구가 구축이 돼 있고 거기서 연구 개발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몬타나주 상원의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제를 보호하는 법안이 2023년도에 통과되었고요. 그다음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법을 이제 이 법을 재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이 되겠고요. 유럽은 유럽연합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미카법이 최종 승인이 되었고요. 올해 내년 2024년 하반기 중에 시행이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되겠는데 중국은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과학기술청에서는 국가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승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정부가 그 홍콩을 중심으로 웹3 허브로 키우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에 계획을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되겠고 일본은 그 선두그룹은 아니고요. 서방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형태로 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짧은 역사이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거래소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은 금융 허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차후에 그 국제적인 어떤 금융 허브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을 목표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3년 4월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논의해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커런시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카카오도 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가 계속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의 구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카오가 디지털 트윈 생성에 활용할 모바일 매핑 시스템 아르고스를 소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쪽을 좀 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애플이 사실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라 해서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 자체보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의 진입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한 구글도 있는데 구글도 동일하게 2024년까지 증강현실 헤드셋 IDS를 출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월마트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그것이 2022년 2월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그 표준화 현황 부분이 되겠는데요. 국가적으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표준화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 구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표준을 관심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떻게 제도가 풀려 나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민간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TTA가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그 PG가 502번에서 원래 개인정보 보호하고 아이디 관리를 하던 그런 PG인데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보안을 하는 거로 이렇게 그 내용을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분산 아이디 분산 아이디 관리, 그러니까 분산 환경에서의 신원 관리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 지갑, 전자 지갑을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해가지고 PG1006이 있는데 여기서는 TC307이나 그다음 IEEE 그리고 ITUT 이 관련된
그런 그 표준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럼은 분산 신원 증명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원장 기술 표준 포럼이 있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외 표준화 현황이 되겠는데 공식 표준화 기구로는 ISO TC307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가 그 사무국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돼서 현재 7개, 실질적으로는 7개죠. 왜냐하면 중간에 번호는 8번까지 갔는데 7개의 워킹 그룹이 지금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2T가 있는데 I2T는 블록체인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고요. 그 스타디그룹 16에서는 멀티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표준을 개발하고 스타디그룹 17 쪽에서는 블록체인 시큐리티 쪽으로 이렇게 표준을 개발을 하고 스타디그룹 20은 블록체인 관점에서 IoT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표준화 기구로선 DIF가 있고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이더리움 진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국내 표준화 추진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강점 요인으로는 금융권에서 그 블록체인 기반 문서 관리라든지 또한 그 금융 서비스의 그 안전성 또 그걸 신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의 강점 요인이 되겠고요.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서도 PKI를 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금융 강국 또 IT 강국 이거로서 실질적으로 PK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강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점 부분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한 시장이 좀 협소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게임 쪽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육성이 이렇게 활기차게 벌어져야 실질적인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도입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약점 요인으로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환경에서의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기회 요인들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 비대면 신원 인증의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위험 요인은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꼭 블록체인 때문에는 아니지만 오픈 소스 진영들이 지금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오픈망에서 가져온 기술,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또 재분배를 할 거냐 하는 것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위험 요인은 그 CBDC가 국가적으로도 서로 각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위험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국내 그 산업 경쟁력으로 선진국 대비 격차가 존재하나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라든지 트러스트 앵커, 전자문서 유통 등 블록체인 응용 분야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잘 주도해서 이끌어가면은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국제 그 표준화 환경에서 우리가 그 표준을 어떻게 집중해서 해야 되겠느냐, 많은 것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X표로 되어 있는 거는 표준화 아이템들이 있지만 우리가 중점 항목으로 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우측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아이템들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원래 표준화 해가지고 현재 한국의 에티를 중심으로 해서 EU의 그 지갑을 지금 개발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표준에서 이게 현재로서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그 플랫폼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들 간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어떤 그 디지털 자산, 그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또한 그 블록체인 그 플랫폼들의 어떤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 거래 시장에 대한 블록체인 응용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ISO TC307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많은 그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표준 아이템을 만들려고 현재 그 사전 협의를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한국도 협력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FT 표준이 되겠는데요. NFT는 이미 이더리움 그 표준에서 나와 있는 건데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중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NFT를 이용해 가지고 실물 자산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 표준에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거는 미국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그 분산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또 트러스트 앵커가 들어가 있고 또 상호 운용성이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공급망에 NFT를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호 표준이 되겠는데 분산화 문장 기반 탈중앙화 신원관리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표준 해가지고 이제 초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신원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보안성, 특히 프라이버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겠느냐라는 것들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능 요구 사항이라 되는데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이것이 또 플랫폼마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측면에서도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LT 감사 표준이 있는데요. DLT 감사 표준이 현재 한국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NP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가이드라인 표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